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사태, 아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드디어 첫 공판 변론 기일이 잡혔고 여기에 대해 굉장한 반전이 쏟아졌습니다. 선우은숙 씨가 당초 이 방송에서 자진하차를 할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했습니까?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선우은숙 씨가 압도적으로 승소할 수밖에 없겠다. 그 소송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영재 입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선우은숙 대 유영재 법정 공방 본격화되고 있다. 사실혼 여부가 굉장한 쟁점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실혼이냐 아니냐 이걸로써 이번 소송의 승소가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유영재 본인은 재혼도 아니고 3혼에 가깝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었는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유영재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도 재혼, 3혼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혼 여부를 유영재 본인이 이거 입증해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단독은 29일 오전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고요. 입장을 확인하며 15분 만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가 재혼을 했을 때 결혼 직전까지도 몰랐던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었다라는 의혹, 그 이후에 양다리, 3혼, 많은 논란이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유영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되자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유영재는 뭐라고 했죠? 3혼설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아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저의 2번 혼인 사실을 이미 밝혔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속이고 결혼하지 않았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부끄러운 일을 나는 전혀 한 적이 없다. 깨끗이 정리하고 난 후에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영재는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대응에 나섰죠. 이번 재판에서도 사실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무엇이 중요했느냐?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선우은숙 씨는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라며 목격한 증인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의 진술을 통해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여부를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뿐입니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또 유영재에게 피해를 당했다라면서 고소를 했죠. 무려 5번에 걸친 이 문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유영재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성남 분당 경찰서에서는요, 특례법을 위반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측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까지 제출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사실들도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바로 단독 기사로 올라온 이 내용입니다.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사실혼 여성을 와이프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말한 증거와 증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쭉 한번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선우은숙 씨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의혹을 받는 상대를 와이프라고 소개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선우은숙 씨는 이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도 사모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혼까지는 알지 못했다.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다. 또는 사실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두 번의 이혼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동거나 사실혼, 양다리는 근거 없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부정을 했네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정원 변호사는 뭐라고 했느냐. 핵심 증인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유영재가 여성분을 자신의 와이프라고 칭하며 부부 동반 모임을 할 때 있었던 방송 관계자다. 실제로 아내라고 소개를 받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었던 증인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사실혼 여부에서 중요한 건요. 사실상 부부 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부 생활을 했냐 안 했냐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전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난이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목격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담당 변호사인 노정원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혼 배우자라고 했던 사람을 와이프라고 지칭하는 유영재의 문자 메시지. 예를 들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와이프로 소개를 하고 대외적 호칭을 와이프로 한 것, 그리고 부부 생활에 실질이 있었는지 두 가지를 증명해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우은숙 씨 측은 이미 합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 유영재 씨가 사실혼 배우자분을 지칭하면서 내 와이프야 라는 호칭을 쓴다. 그게 증거로 남아있는데 정작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당한 거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다고 하고요.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이기는 것이 좋지만 설사 이기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신뢰 위반, 와이프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공판이 10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때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을 신청한 상태이고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와이프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아니냐라고 주장할 것이고 유영재 측에서는 아마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그냥 애칭이다. 사귀다가 끝난 사이까지 내가 다 알릴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대답할 것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어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 혼인 취소 소송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이혼으로 끝내라 라고 하는데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사실혼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했다라는 이 사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판례는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기망하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번 혼인 취소 소송에 있어서 유영재의 실제 사실혼 관계로 주장되고 있는 여성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동거를 했었다라는 이 동거녀의 증언과 입증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 측에서 또는 유영재 측에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저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 그 동거녀의 입장을 확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번 10월 10일 날 올 두 번째 공판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으로 작용될 겁니다. 막말로 유영재와 함께 동거 생활을 했다라는 여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어떻습니까? 유영재 팬미팅이라고만 검색을 해도요, 뭐 사실 지금은
이미 잊혀졌던 뭐 팬미팅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유영재의 팬미팅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이미지에서는 싹 사라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진들과 블로그 글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왔었던 정말 많은 분들, 그 정말 많은 분들은요, 아마 유영재의 이 동거녀 또는 그 당시에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떠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와, 제가 이거 지금 검색해보면서 놀라운 게 분명히 유영재 팬미팅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지금 나오는 이 연예인 유영재 말고 이 아나운서 유영재 씨의 팬미팅 블로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여기 보니까 뭐 포토뉴스에 올라와 있는 뉴스 기사 내용들을 제외하고서는 유영재의 팬미팅 블로그 사진들이 다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게시했던 당사자가 지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팬미팅을 했었던 팬들 사이에서는 유영재의 여자친구, 동거녀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선우은숙 씨의 이 정의 구현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유영재와 동거를 했었던 여성이 양심 고백을 한다면 이 공판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유영재 본인은 친언니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건 팩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 어찌됐건 사실혼 관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을 친언니와의 소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유영재의 과거 팬이었거나 또는 동거녀분 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선우은숙 씨 측과 접촉을 좀 해서 뭔가 이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사회 정의 구현에 일조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9일날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이번 8월 29일날 진행되는 소송 첫 변론 기일은요, 아시다시피 이혼, 혼인 취소 소송입니다. 자, 이것과 별개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아시다시피 유영재에 대하여 원치 않는 접촉을 했다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은 8월 29일 날 열리는 첫 변론 기일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이 선우은숙 씨가 갖는 8월 29일 소송 첫 변론 기일, 제가 알기론 이날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변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론 기일날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우리 언니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 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법원에 만약 받아들여져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선우은숙 씨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사태 역시 일사천리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의 판례라는 것, 사례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친언니에 대한 소송까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날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정말 유영재라는 사람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례를 가지고 언니분이 소송을 진행할 때도 어느 정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영재 본인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유영재라는 전 남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녹취록에 외로워서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선운숙 씨의 친언니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영재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니 선운숙 씨 입장에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법적으로 해보자. 나는 무고하다. 이거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선운숙 씨의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 날 정말 유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것을 토대로 유영재와 다투게 될 언니분과의 소송전에서는 아마 상당히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건 이 선운숙 씨가 선임한 변호사와 유영재가 선임한 변호사의 차이점이 있죠. 선운숙 씨는 조금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분. 요즘에 근데 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김호중 씨의 사태가 떠오르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재판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워 보였거나 사회적 시선이 좀 두려워서였겠죠. 유영재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운숙 씨가 진행하게 되는 이 변호사, 이분의 모습을 보면 승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분이 바로 허웅 씨, 농구 선수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선임이 됐기 때문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허웅 씨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변호를 맡은 이 노정원 변호사, 그리고 허웅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당시에도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 이때의 모습이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 바로 이 허웅 씨를 출연시켜줬던 이 유튜버가 최근 아시다시피 대형 먹방 유튜버와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고소 조치가 되어서 알다시피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돼버렸어요. 남의 신상을 털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자, 이런 인간들이 이 유튜브 중에서도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인간이 있어요. 자, 이런 인간들의 습성이 이 구속된 유튜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짜뉴스 채널을 하는 유튜브들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명을 완전 나락으로 보내는, 그것도 제대로 된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던 것이 바로 선운숙 씨의 변호인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운숙 씨도 마찬가지고 이 억울한 사람들이요, 이런 정말 악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죠. 교묘하게 정의로 포장된 가면을 쓰고 남의 신상을 털고 남을 나락으로 보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유튜버들. 아, 정말 이번 찌양법이 발의된 만큼 싹 다 채널을 삭제시켜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사태에 있어서 선운숙 씨가 선임한 이 변호사가 저런 유튜버들과 대변하는 바로 구하라법을 발의한 노정원 변호사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노정원 변호사는요, 내가 비판을 받을지언정 한 사람을 구하고 싶다. 내 무기는 눈물의 초심이다. 이 구하라법을 발의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많이 주목받았던 변호사분인데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약자들, 또 많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하겠지라고 오히려 그냥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내버려두는 이들의 생각을 정말 저런 악의 근원지인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나 보네. 더 찔러봐야지, 더 괴롭혀봐야지, 아님 말고식의 그런 허위 사실을 엄청나게 무기 삼아 하는데
이 노정원 변호사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표 변호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녹취록 증거. 지금 저 유영재가 철저하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우은숙 씨의 사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증거가요.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건 바로 녹취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녹취록이 정말 이번 사태의 결정적 증거물로서 힘이 있느냐.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사태에 대한 증거 녹취록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속기 사무소에서 자신들에게 문의를 달라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에서 핸드폰 녹취록은 불법이 아니다. 증거로 쓸 수 있다. 경찰이 물어보기는 한다. 이 녹취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 이유가 잘 설명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변호사분이 녹취를 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굉장히 낮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 증거가 한 7대3, 8대2 정도로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이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는데 도대체 유영재 본인은 어떻게 선우은숙 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의 형량이라도 줄여보려는 속셈이 아니냐. 선처를 바라는 감정에 호소하고 전관 변호사를 통하여 선우은숙 씨 측을 압박하면서 조금이라도 합의적으로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행태에 가깝지 않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우은숙 씨 본인도 아니라 친언니분이 무려 5번에 걸쳐 그것도 결혼 생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런 일을 겪어왔다라는 건 아무리 유영재 본인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본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선고를 뒤집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8월 29일에 열리는 첫 혼인 취소 소송 변론 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 친언니와의 본격적인 재판 분쟁에 있어서 하실 의견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 와중에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 최선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선우은숙 씨 사태를 검색하면 오히려 아들 며느리 부부인 최선정 씨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최선정 씨가 남편이 코를 많이 골어요, 어째요, 저째요 하면서 금술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뚱돌맨 와이프라 365일 다이어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날씬해지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남편이다. 맛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안 먹고 지나칠 수 있겠어요.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어야 했다는 점, 이 한 몸 희생은 불가피했다라는 점, 그럼에도 저는 365일 데일리 다이어터라는 점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본인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속초를 많이 가시길래 여기저기 많이 먹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맛집 리스트도 정리해봤다. 그러면서 함께 공개된 남편 이상원 씨와의 다정한 미소를 담았는데 사실 두 사람의 전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선우은숙 씨의 사태를 두고서 아마 시어머니이자 또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또 어머니의 친언니 이 모든 가족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며느리 부부는 아들 부부는 행복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근황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선우은숙 씨 측 입장에서는 힘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삐그덕대기 시작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유영재 본인은 단 1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정말 놀랍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까지 선우은숙 씨 측에서 제기해 왔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피해 사실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면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인 최선정 씨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사태를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서 낱낱이 밝히는 바람에 사실 많은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그 피해 사실을 잘 알 수도 있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 부부, 며느리 부부에게까지 너무나 큰 피해를 줬던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 우려와 달리 괜찮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불면증 원인이 바로 선운석 씨의 아들인 이상원 씨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숨소리만 들으면 곰이 옆에 있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달까. 정지화면 아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혹시 남편이 야생동물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놨는데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이상원 씨와의 알콩달콩한 실시간 남편의 코골이를 견디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일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들인 이상원 씨는 요식업 CEO 대표이고 최선정 아내는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또 2015년 미스 춘향 선발대회 출신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뭐 선남선녀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유영재와의 사태가 아들, 며느리 부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유영재에게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부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 선운석 씨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댁에 가봤는데 그 시댁에 있는 자신의 이 처지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했을 정도인데, 실제로 유영재의 자녀인 이 자식 부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선운석 씨와 두 사람의 결합을 굉장히 응원해 줬었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정황 증거와 언론사의 기사들만 봐도 피해자는 선운석 씨, 가해자는 유영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또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시어머니였었던 분과 시어머니였었던 분의 친언니분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라는 사실을 이 유영재의 자녀들 또 며느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모든 것은요, 선운석 씨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허웅 씨의 사태를 다뤘었죠. 그런데 이 허웅 씨가 굉장히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요즘 너무나 시끄러운 사태이죠. 그런데 저는 같은 유튜버를 절대로 저격하거나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한 영상 조회수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수십만, 수백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이 채널에 등장을 해서 허웅 씨가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봤다라는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알고 보니까 허웅 씨가 나와서 등장했었던 이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바로 구하라 씨법을 발의한 노정원 변호사라는 거죠. 이 노정원 변호사님이 맡았던 피해자들이요, 박수홍 씨, 또 구하라법 발의, 그리고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 거기에 선우은숙 씨까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의뢰를 받는 의뢰자들의 행태만 봐도요, 완벽한 피해자에 가까운지 오히려 가해자에 가까운지,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올리기 위해 오히려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변호를 맡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수임료가 더 높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쪽보다는요, 가해자들을 옹호해주는 변호가 돈의 액수가 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치계나 사회면을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노정원 변호사가 맡았던 박수홍 씨,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 그리고 선우은숙 씨까지 피해를 맡은 걸 보면 이 유영재 본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급기야 이 유영재는요, 혼인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바로 법무법인 세종 측이죠. 물론 이 법무법인 세종 측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해서 유영재 본인이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본인이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선우은숙 씨에게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아예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유영재라는 사람이 뉘우치기는커녕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8월 말 첫 재판 때 엄청난 반박을 하겠구나.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요. 25년형이 20년형, 20년형이 10년형으로 점점점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바로 이 유영재와 같은 전관 변호사, 화려한 변호인단을 앞세워서 결국 돈으로써 이 사태를 무마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유영재 본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절대로 자신은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초반에만 해도 유영재의 편을 들어주는 대중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선우은숙 씨에게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 또는 선우은숙 씨의 외모가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곡해하신 분들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행태를 저질러 왔잖아요. 하지만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비록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불구속 송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달 만에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자, 검찰로 송치가 됐다라는 건 경찰 측에서 조사를 할 만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다가 이 사건을 올릴 만큼 굉장히 피해 사실이 확실해 보인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보통 경찰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니 경찰은 선우은숙 씨의 피해 사실이 입각했다라는 입장으로서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사실 유영재 본인은 굉장히 여기에 대하여 합의를 또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유영재에 관련하여 친언니 앞에서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활보를 했다라는 사실이 차후에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이미 동치미 방송에서 나는 우리 공간에서 항상 다 옷을 입지 않고 다닌다. 그게 편하지 않냐? 라고 말했었던 것이 스스로의 입에서 나온 모습으로 더욱더 힘을 실어줬죠. 여기에 더불어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유영재의 피해 사실은 이 같은 부부끼리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짜뉴스 채널들에서 관련 영상들이 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 씨 친언니에게 했었던 행동들,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활보했었던 모습들에 대한 CCTV가 있다. 집안 CCTV가 존재한다. 이런 영상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로는 녹취록이 다인데 일각에서는요. 실제로 8월 말에 재판이 열렸을 때 이 재판에서 유리한 고점을 잡기 위하여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아직까지는 오픈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재판을 할 때 홈 CCTV라고 하죠. 요즘엔 방범 차원에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만약 그것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8월 말 재판에서 노정원 변호사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고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지금 이런 모습들, 유영재의 이런 모습들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재 본인이 승소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앞에서 보여줬던 정말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선우은숙 씨와 과거 전 남편인 이영하 씨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 뭐 이런 폭로글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이 방송 프로그램 동상이몽뿐만이 아니라 뭐 동치미부터 여러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선우은숙 씨가 결국 동치미에서 최종적으로 유영재 씨와의 이 결혼 생활을 공개하면서 얻게 된 이득이라곤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손해를 봤다.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재혼 이후 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랍기도 했는데 드디어 첫 재판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자, 과연 이 기사의 타이틀대로 유영재 법정에서는 삼혼설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 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두 사람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영재라는 이 지금 많은 범법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게 될 것인가. 괘씸하다라는 분들의 비판이 더욱더 빗발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니까 8월 말에 첫 재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바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8월 29일 선운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아시다시피 2022년 10월 재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성격 차이의 이유로 파경을 맞게 됐죠. 그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의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이 선운숙 씨는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면서 4월달 이 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것뿐만입니까? 선운숙 씨의 친언니 측에서도 유영재에 대하여 각종 혐의로 분당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도 했죠. 다들 아시던 것처럼 5번에 걸쳐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접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법률로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유영재는 자신이 운영 중이었던 유튜브 채널에서도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굉장한 모함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라고 했으며, 분명히 삼혼 사실에 대하여 속이고 결혼하지 않았다, 이혼 이후 여성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동거했거나 사실혼 관계의 양다리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자,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측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유영재를 보고서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영재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요, 세종 법무법인으로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법관 생활을 마친 전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전관 변호사 하면 우리가 약간 학을 띄지 않습니까? 전관 변호사가 뭡니까, 여러분? 최근 김호중 사태 때에도 이 전관 변호사가 등장을 했었죠. 결국에는 이 전관 변호사까지 결국 계약을 한다라는 건 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재판을 질 생각도 없고 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엔 동치미 방송에서도 하차를 하게 되었죠. 이 당시 때도 오랫동안 동치미에 있으며 오늘같이 불편했던 것이 처음인 것 같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일어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시청자분들과 동치미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걱정 아닌 걱정을 끼쳐드리고 염려를 끼쳐드려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피로감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 결국 선운숙 씨에 대한 엄청난 비판까지 함께 빗발치면서 결국엔 최종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유영재가 8월 달에 열릴 이 재판에서 과연 모든 것을 인정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욱더 많은 것도 팩트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연예계에는요, 이런 선운숙 씨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억대 빚까지 연예계에서 이혼을 하면요, 폭로전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황정음 씨와 서유리 씨도 나란히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이러니한 건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좀 아니지만 이 서유리 씨 같은 경우도 방송에 등장을 해서 남편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공개했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이거 연예인들이 방송에 등장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오픈하는 순간 이혼을 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 아닌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적인 게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다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의 사태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